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3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잘 나왔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맨날 똑같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일주일 공부해도.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겁니다. 원래 시험 보는 날 점수 나와요. 지금 너무 점수 잘 나오면 또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괴롭지만 조금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을 해야 되니까.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작년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고득점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파트고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이게 2017년도에 전면 개정됐기 때문에. 자, 1번 개발 제한사항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인데요. 이 개발 제한사항이 다른 말로 하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죠.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암기 프린터 5번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해야 되고 6번에 확인 설명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 아니고요. 암기 프린터 13번 그리고 암기 프린터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를 암기해야 되고요. 시험에 2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투기과일지구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제출인데요. 매도인은 제출 안 하죠. 자금 조달을 매도인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도인 X, 서명 및 날인 X 또는입니다. 또는 두 군데 틀렸습니다. 돈은 매수인이 구하는 거잖아요. 자금 조달. 그래서 매수인이 하고요. 밋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밋이 또는도 아니고 이게 제가 말 잘못했네요. 매수인이 하니까 매수인 혼자만 서명 또는 날인 하면 되겠죠. 또는은 맞네. 밋이 아니고. 저도 잠깐 착각했는데 또는 났는데 공동을 하는 건 아니죠. 공동을 하는 건 아니고 매수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군데나 틀렸네요. 매도인, 공동, 및 3군데나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서식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귀찮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직접 최근의 서식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 서식이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2번째 전속중개계약서, 3번째가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입니다. 지금 이 서식을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을 봐야 되는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이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선택비용은 거래 당사자 중 해당자가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에도 있습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암기 프린트 15번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할 때 건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반대로 했죠? 연면적, 전용 면적. 연면적은 각 층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만 기재하면 됩니다. 요즘 흔히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런 거 분양 많이 하죠. 아파트 전용 면적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 부과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하면 민원인이 신고하면 반드시 행정관청은 적법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되는 게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 받는 것, 즉 행정형벌 받는 건 없다고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질서벌. 자,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전부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네요.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2번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암기 프린터 5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로 안 되는 거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즉 한 명이 반대했는데 혼자서 하는 거는 혼자서 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한 명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직접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근데 니은은 단독으로 하기는 단독으로 하지만 국가가 단독으로 하는 거는 국가가 속이진 않죠. 속일까 봐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국가 등은 속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가 등은 단독으로 하더라도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가능하고요. 디귿,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 신청, 암기 프린터 14번에도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방이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리얼,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15번 맨 밑에도 있고 50번 맨 밑에도 있습니다. 미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은 전자문서 가능하죠? 예,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50페이지에 있고요. 그래서 니은, 미음 두 개, 2번이 정답입니다. 비업의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요거는 역시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암기 프린트 15번에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미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은 3번입니다. 포상금,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고 작년에 포상금이 시험에 2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1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다. 암기 프린트 28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공시 암기하는 게 더 편합니다. 시험 볼 때는 2차는 거의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생각한다고 또 답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죠.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이 시공시를 암기 프린트 28번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적어놨죠. 그게 시공시입니다. 개공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침묵회 만들어가지고 개업공개사들이 왕따시키는 게 심해요. 여러분들도 개업하면 왕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업소를 인수해야 되죠. 새로 차리면 왕따 당한다고요. 현실적으로 법으로는 왕따 시키지 말라고 돼 있지만 시키지 말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고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 질문 와서 왕따 시키는 거 사실상 안 당할 수가 없대요. 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현실적으로는 그 왕따 안 당하려고 고발하면 누가 고발했는지 다 하니까 거기에서는 중개업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특히 신도시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2번은 불기소 처분하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포상금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무혐의 결정,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기소 중지, 공소권 없음 이런 거는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못 받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죠. 공소 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2번 X고요. 3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5만 원씩 준다고요? 50만 원씩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고 10명 오면 5만 원씩 주겠죠? 균등 배분입니다. 만약에 1인당 준다고 하면 친구들 데리고 한 100명 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국가에서는 돈 나가는 일은 안 합니다. 절대. 그래서 국가에서 돈 나가는 일은 안 하니까 국가 등의 매수할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죠. 왜냐하면 뇌물 받고 돈 받고 봐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은 2건 이상이 접수되면 한 달 전에 접수되고 한 달 후에 접수됐으면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맨 먼저 접수한 사람만 지급합니다. 최초. 그래서 틀렸고 5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1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실제 시험에도 이렇게 생소한 거 나올 수 있어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1번은 이런 걸 답으로 하지 말라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 나오면 그걸 답으로 찍지 마시라고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오지선다인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낸 겁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건 알아야 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400만 원이기는 합니다. 굳이 400만 원 암기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신고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해야 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해야 하나 동기를 참작해서는 아니 된다. X로 나온 적이 있어요. 동기, 결과, 횟수를 다 참작해서 이 개별 기준, 대통령령에 있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에 56번에 2분의 1에 보면은 거기 3번, 4번, 5번, 6번 즉 2분의 1에 보면 자격정지, 업무정지 5번에 500만 원 과태료, 6번 100만 원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5분의 1에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있죠. 요건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도 맞고 4번은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과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탈세했다고 통보되는 경우 맞습니다. 자진신고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진신고 제도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습니다.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2회가 아니라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암기 프린터 47번 맨 밑에 있습니다. 47번 맨 밑에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 자, 5번입니다. 역시 틀린 것인데 1번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고요. 2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번 해제 등이 확정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해제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서 그 네 번째 줄 까만 별표에 보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자 동그라미 해놨죠. 외의 자료 미제출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외라는 말 붙으면 500만 원입니다. 외의 자료 5번이 틀렸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 이거 한 글자 빠지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한 글자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이익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협회는 비영리,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이고요. 회원 상환의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비영리 사업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3번 협회는 결산서인 요약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3개월. 암기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3번에 동그라미 5번 맞습니다. 4번 손해배상 책임, 이게 4번이 틀렸는데요. 손해배상은 세 가지죠.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두 번째, 고용인 직원의 고의가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비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위자료는 배상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장소 제공해도 공제사업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민법상은 정신적 손해, 모든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상, 민법상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 말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민법상 책임 있는 거는 개인재산 빼앗아 와야 되잖아요. 개인재산 빼앗아 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재산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받아야 되고요. 판결문 받아도 또 이행을 안 하면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재산 명시 신청을 해야 돼. 재산 얼마인지 밝혀라.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 원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 밝히는 거 가지고도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없으면 이제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 조회 각 금융기관에 돼 있는 예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조회 가능합니다. 근데 전세금 이런 건 조회 안 돼요. 전세금은 공시가 안 돼 있잖아요. 확정일자만 받았지. 적은 세금도 안 되고. 그래가 재산 조회 해가지고 그래도 재산 조회해도 재산 한 푼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가지고 10년 동안 신용불량자 만들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신용불량자 돼도 안 갚으면 할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는 뭐 민법상 책임이 있다 이런 말 안 나오겠지만 굉장히 받기 어렵지만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있다 이 말은 그냥 보험금에서 타가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만 책임이 있죠. 그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4번입니다. 장소 제공,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습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되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외국인 특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이 답인데요. 암기 프린트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보면 있습니다.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 아닌 경우에는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13번에 동그라미 2번 뒤에 있죠. 6억 이상. 지금 며칠 전에 엊그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일지구 많이 해제됐죠. 세종시, 인천, 서구, 연수구 이런 데는 투기과일지구 해제됐고요. 안성이나 평택은 조정대상 지역 해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5번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8번 같은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비슷비슷한 걸 비교를 안 하면 헷갈리죠. 뭐 예를 들면 공법도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해야 돼. 예를 들면 건축법상은 건축허가, 주택법상은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 이렇게 용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등록 취소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되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면 됩니다.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요. 청문하는 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 청문합니다. 같은 취소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공인중개사법은 출입문에 표시할 의무가 없지만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죠. 또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는 6월 이하고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그 표에 보면 까만 별표 밑에 보면은 까만 별표 밑에 보면 가로 안에 공기업 X라고 적어놨죠.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 그런데 암기 프린트 53번 표에 그 왼쪽에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뭐라고 돼 있어? 중개실무교육 밑에 대학,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즉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암기 프린트 53번 표 별표 밑에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중개보수 받은 경우에도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현실에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데요. 현업에서는 중개보수 받으면 영수증 교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 하는데 그게 법정 서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은행의 매출 전표처럼 조그만한 거 그냥 교부해 주면 돼요. 근데 옛날에 서식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다 B5 용지 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협회에서 건의한 거 큰 거 그 법정 서식을 교부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 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그냥 은행 매출 전표처럼 자유롭게 만들어서 교부를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그 계약서 작성도 다, 계약서 폼도 다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현업에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현업에서는 교부하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나오니까 법정 서식을 교부할 의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매출 첨표처럼 이런 거 주는 거 마저 금지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은 이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3번에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가입을 못해요.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사고 치면 보험금 못 받죠? 보험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미리 못한다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은 이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죠. 무등록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미리 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하고 2번, 3번 구분해야 됩니다.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9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1번은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 제정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2번은 암기 프린트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5 빼기 2는 3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5 빼기 2는 3. 7번 암기 프린트 7번에 동그라미 1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5 빼기 2는 3 암기 프린트 7번에 1번. 자, 3번이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이거 3번도 시험에 3번 출제됐는데요. 즉 컴퓨터 일정 규모 이상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되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하면 X죠.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은 암기 프린터 8번 부운정 1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거 5개 있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8번 암기 프린트 8번 취소할 수 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암기 프린트 16번에 보면 8개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X.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즉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 자,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면 1년에 1,000만 원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X입니다. 답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10번. 이 40문제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은 기출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수준에서 70% 이상은 나오거든요. 모든 과목이.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가면 공인중개사법은 90%는 4문제 빼고 36문제는 다 봤던 문제일 거예요. 생소하고 낯설고 처음 보는 문제는 4문제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뭐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거의 뭐 99% 합격을 하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근데 이때까지 열심히 해오다가 이 막판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40만 명이 원서 접수해놓고 불과 8만 명만 2차 시험을 응시합니다. 그 2차 응시자 대비 30% 합격합니다. 38, 24, 2만 4천 명 이상 합격합니다. 그럼 30% 이상 합격의 2차 응시자 대비. 자, 1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4개월 약정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개업공개사가 을이 일간신문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갑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 그리고 7일 이내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 통지해야 된다. X입니다. 정보 공개한 사실은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정보 공개는 7일 이내 공개니까 10월 10일 날 계약했으니까 10월 17일까지는 공개해야 되죠. 20일, 10일 이내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7일 이내 공개. 암기 프린트 39번에 2번.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기출문제라고 했습니다. 업무 처리사항은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업무 처리사항 지체 없이 통지하는 게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해야 됩니다. 통지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문서로 해야 됩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입니다. 시험에 일주일에 2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한 문제가 8회 때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요게 제가 처음에 시험을 봤었는데 1995년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시험을 보고 이거 너무나 생소하더라고요. 이런 거 법조문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O였어요. O. 왜? 2주일이잖아요. 2주일 안 지났잖아요. 지금 아직 2주일 안 지났고 문서로 해야 되는데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본 겁니다. 팩스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전자우편, 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 없으면 판사는 오직 증거만을 볼 뿐이죠.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판사는. 물론 진실을 보진 않는 거나 보이면 보겠지만 증거만을 볼 뿐이에요.
자, 그래서 10번에 답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협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협회는 오로지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요? 행정처분도 없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거래정보사업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금 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망은 공식적인 거는. 근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거 쉽게 말하면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직방, 다방 이런 거 있죠. 닥터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돈 받고 그냥 광고 올려주는 업체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 부동산하고 직방입니다. 그 아파트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이 70%고요. 점유율이. 원룸은 직방이 점유율이 70%입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는 1등만 살아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일 수도 있어요. 또 노력하면 1등 되면 쉽고요. 중개업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맞고요. 3번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고 그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 10일 이내 보고가 아니라 지체 없이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10일이 아니고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원칙적으로 다 국토부 장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지부 설치 신고는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는 등록관청, 사후 신고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이거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12번. 이거 12번은 기본서에도 안 나와 있겠죠. 2022년 1월 4일 날 신설됐습니다. 1번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입니다. 경미한 변동하면 X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문 닫아가지고 장사해봐야 월세도 못 내는 거,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2번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16번에 있습니다. 43번에 16번. 그럼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명동상가가 60%가 비어있는데 주인들은 계속 월세를 까고 있다고 보증금에서. 근데 이제는 안 된다.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중대한 변동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새로 계약 체결한 것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되고요. 그리고 4번 이런 거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해가 해지거든. 해지건 적용됩니다.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모두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은. 근데 상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세입자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는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년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하면 4년 연장됩니다. 상가는. 주택의 경우에는 4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은 1회에 하나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1회가 아니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6년 계약했으면 갱신 요구 못합니다. 합하면 12년, 10년을 초과하니까. 주인 입장에서 스타벅스 이런 거는 보면 최소 6년 이상 하더라고요. 6년 이상 한 거는 계약 갱신 요건 행사 못합니다. 주인이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 5번인데요. 이게 교과서에도 없지만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요. 오늘 10문제 개정된 거 다 내드렸죠. 오늘 개정된 거 맞나요? 개정된 거 맞죠? 풀어보셨어요? 10문제? 전부 개정된 거니까 이 개정된 거 중요합니다. 꼭 보셔야 돼.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온다고. 10문제 풀어가지고 한 문제 확실하게 나오면 그거 어딥니까? 그게 지금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지금 막판에 힘든 게 못 버티는 분들이 힘든 게 이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거든요. 그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돼요. 지금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10회 때 자격증을 딸 때 한 달 전에 시험 보니까 지금 한 달 더 남았잖아요. 한 달 전에 딱 시험 봤는데 솔직히 제가 공법 7문제 맞췄어요. 7문제 17.5점 점수까지 기억해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충격받고 모의고사 10회분만 정확하게 풀어보니까 뭐가 틀리는지 답만 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법조문 찾아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100점 받았어요. 그 당시는 물론 공법이 쉽게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공법 쉬웠죠. 작년에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그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수능이 수학이 올해는 쉽게 나왔으면 내년에 어렵게 나오거든요. 반대로 나와요. 반대로. 공인중개사법은 워낙 쉽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최근 5년간 계속 어려웠어요. 계속 어려워도 공인중개사법은 열심히 하면 수업만 다 듣고 다 풀어보면 80점은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게 내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충 하면 이것도 점수 잘 안 나올 수는 있어요. 12번은 민법에도 나올 수 있겠죠. 민사특별법으로. 자, 13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교하는 거네요. 1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7번 7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해야 됩니다. 민사소송, 명도소송, 배당이의 소송, 항고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소송 절차 대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보증금 대신 내는 것, 보증금 대신 돌려받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등은 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4번에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2번이 답이네. 2번. 미리 보증가입해야 되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 이게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경매 넘어가면 감정가격이 있죠? 그 감정가격 설명해야 됩니다. 4번은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암기 프린터 41번에 4번, 5번, 6번, 41번에 3, 4, 5, 6, 4개. 암기 프린터 41번에 3, 4, 5, 6, 4개입니다. 5년 보존하는 거. 요 4개밖에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대장 4개입니다. 3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2개입니다. 지금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지금 왜 5년이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3년 5년은. 그러니까 암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라디오 들으면서 오니까 그 배우가 탤런트 대본을 받으면은 한 달 동안
자기가 녹음을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틀어본데 자기가 녹음한 걸. 저도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다 암기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드라마 대본 한 달 동안 계속 자기가 녹음 다 해가지고 틀어보다 보면 이제 그 감정이 잡힌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기한다던데, 그 나이 많아서 암기 못한다 이거는 핑계라고요. 눈만 뜨면 이순재 씨 80 넘었는데도 눈만 뜨면 눈이 빠지도록 보니까 암기가 된대. 대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거 암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건 하기 싫다는 이야기죠. 하기 싫으면 그냥 저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 병나니까 억지로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5번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보정 설정 금액 똑같다.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별표에 보면 그 52번 별표 보세요.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법인 2억 원 이상 해놓고 가로 안에 매수 신청 대리 동, 이게 한자가 같을 동자죠. 길게 못 적으니까 이렇게 한 글자로 해놓은 거예요. 한자 적고 싶어 적은 게 아니라 같을 동, 똑같다고. 매수 신청 대리도 2억, 중개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2억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럼 공인중개사 인계업공개사는 1억,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도 1억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